강릉시와 평창군이 국내에서 가장 긴 관광 케이블카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여기에 주문진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강릉항에는 공중 산책로가 잇따라 추진됩니다. 환경부 장관이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해 기후 대응댐 건설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댐 건설의 당위성과 보상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원주시청 비서실과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직원 남용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군 장병들의 병영 생활을 엿보고 왔습니다. 36사단은 전문 의료진을 갖춘 메디컬 센터와 카페테리아 등을 통해 달라진 병영 생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과 평창 대관령에 동해바다와 백두대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본격화했습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은 타당성 용역에서 이미 수익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강릉 주문진 해상 케이블카와 죽도봉 스카이워크 등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이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산악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영동과 영서를 잇는 대표적 고갯길인 대관령을 따라 관광용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릉 평창 관광 케이블카는 이곳 강릉시 성산면 어울리에서 해발 1157m 평창 선자령까지 국내 최장인 5km 노선으로 추진됩니다. 총 공사비 880억 원은 강릉시와 평창군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분석값은 1.08로 수익성도 충분하다는 게 두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관광 케이블카는 연간 117만 명이 이용해 매년 2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관건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훼손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은 백두대간 핵심 구역과 송전선로 구간 등을 회피해 실현 가능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에 이어 신규 케이블카 대상지 6곳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관령 노선이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친 점도 유리합니다. 환경부도 추가적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냅니다. 환경성을 지키면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 케이블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강원도하고 환경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이 소중한 강원도의 자연자산 지키면서 또 현명하게 활용해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릉시는 이와 별개로 주문진읍 소도랑에서 주문진 수산시장을 거쳐 영진해변까지 해상으로 연결하는 일명 북강릉 케이블카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강릉 북부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지, 수산시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절차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 용역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앙투자심사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 나오면 실시 설계를 나가고 이제부터 이제 본궤도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는 이와 함께 강릉 커피거리 앞 죽도봉에서 남대천 하류 쪽까지 높이 30m, 길이 140m 규모의 공중산책로, 이른바 스카이워크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 이후 양구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부 마을 주민이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민 간 갈등 조짐도 일고 있는데요. 김한섭 환경부 장관은 주민 동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대 지역의 댐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일방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또 정부의 책무입니다. 동시에
국가가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해서 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역시 정부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양구군 등 반발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선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환경부는 양구 지역에 수입천댐 반대 목소리가 거세자 후보지를 검토한 것일 뿐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양구군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등 주민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 장관은 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폭우로 인한 홍수도 막아야 되고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도 해결해야 되고 첨단 산업이 필요한 물도 제공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물그릇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대신 댐 주변 지역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정부가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과감하게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현금성 지원 방안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댐을 만들어서 국민들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용역을 완료합니다. 계획엔 기후대응댐 후보지도 포함될 예정인데 전체 14곳의 후보지 중 반대 여론이 거센 양구 등 4곳은 이번엔 빠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 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도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댐 건설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경찰서는 30일 오전 원주시청 비서실과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상하수도 사업소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총 공사비 420억 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입니다. 또 경찰은 전 비서실장의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병행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가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최근 김 군수와 관련된 비위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카페 등에서 김 군수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수백만 원 등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등은 김 군수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준비한 소식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군대 가서 음식은 잘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당은 카페테리아처럼 수준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메디컬 센터에서는 전문 의료진들의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6사단의 달라진 병영 생활을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간은 어색한 모습으로 제식 훈련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 총기를 다루는 모습은 서툴지만 표정에서는 진지함이 묻어나옵니다. 요즘 군 장병들의 생활은 어떨까? 내무반부터 둘러봤습니다. 2층 침대에 에어컨까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자랑합니다.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게다가 청소는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인 것은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병사들은 아프면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의무대에서 진통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전공이 5명의 군의관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해 정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 배가 좀 아픕니다.
언제부터 그랬는데? 3일 전부터 계속 아픕니다. 혹시 그 즈음에 뭐 좀 상태 안 좋은 음식이나 아니면 좀 의심될 만한 다른 거 먹은 거 있어? 군대를 대표하는 단어인 일명 짬밥이라고 불리는 식사입니다. 예전 군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최근엔 이렇게 카페테리아처럼 자율 배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소가 발만 담그고 갔던 고깃국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장병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인력도 음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옛날보다는 지금의 군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이 되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 높은 식단이 제공되다 보니 군대 음식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때는 군대 밥은 못 먹겠다 싶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많은데요? 메뉴 말씀 좀. 저 돈가스 맛있는 것 같습니다. 36사단은 또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백호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무인 카페도 마련했습니다. 이 무인 카페의 경우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군과 지역 주민과의 담도 허물고 있습니다. 예전의 군대와 달라진 병영 생활, 이제는 훈련과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헌상입니다. (30일) 오전 11시 26분쯤 정선군 신동읍의 한 아파트 9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국회의원이 보훈 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정아 의원은 현재 보훈 대상자들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훈 대상자 대비 위탁의료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5개월간 특별 방역 대책에 나섭니다. AI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를 축산 차량 출입 통제지로 정하고 주변 도로와 가금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는데요.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10월 한 달 동안 소와 염소에 대한 일제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소, 돼지 분뇨의 권역외 이동을 제한합니다. 동해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 신축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시는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은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대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새롭게 건립된 수산물 위판장은 수산물 경매장과 사무실, 저장시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문어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위판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4 인제 가을꽃 축제 개막 첫 주말 약 2만 5천 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인제군은 28일과 29일 양일 방문객은 2만 4,700명으로 지난해보다 방문객 수가 2배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용대 관광지 일원은 국화, 마편초 등 야생화 30여 종으로 꾸며졌습니다. 축제는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며 매주 토요일은 오후 10시까지 개방됩니다. 매년 단풍철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는 설악산 일대에 대한 특별 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속초시와 속초경찰서, 설악산 신흥사,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속초 모범운전자회는 지난 27일 속초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 기관은 10월부터 11월 3일까지 2024 설악산 단풍철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협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